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사상 최대 사건 그래가지고 이같이 이제 터졌다라고 해서 퀘션 마크를 하는데, 원래가 주제목은 당신의 딱지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땅굴학 60편입니다 벌써. 자,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나 이제 보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웃으면서 좀 한 말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강의 분명히 카페 오고 책 관련해서 간접 광고하고 직접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 잘난 척하고 떠드는 강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 유튜브입니다. 그러니 그 꼴이 배기 싫거나 그런 분은 오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뭐 하수선하니 요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아니 저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지금 얘기한 안 오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정 적으시면은 저 분명하게 대놓고 얘기를 해서 난 누군데 그러면은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개인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좀 어떻게 말하면 울분입니다. 한번 터뜨려 볼게요. 첫째, 어느 분이 총남 한 번을 뭐 이에아스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자료에 있어요. 여기서 따왔다라고 그러는데 정신 나가신 분에 내가 그 밑에다 글을 써놨는데, 이게 어디냐면 춘천에서 속초 가는 고속도로 저 철도 거의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하는데, 아니 이에아스에 여기 환경평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 시스템에 나온 자료는 분명히 거기다 EIASS라고 그러는 것이 로고가 사진 정가운데 박혀 있어요. 우리 총남 3,100건입니다. 이 3,100건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하나나 두 개가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어디선가 내가 이제 도면을 못 찾아서 저 자료가 없어서 거기서 한번 찾았는데 3,100건에 기건에 한두 개예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거기서 가져온 게 없어요. 저는 그거는 정보의 가치로 생각도 안 오고 있어요. 알으셨어요? 그러한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책 그냥 드리거나 배상해 드릴게요. 둘째, 강의에서 나 잘난 척 해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가끔 가다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리다가 보니까 지적하다 보니까 나 잘난 척하고, 원래 또 강의할 때 나 잘난 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낮음의 자세로, 낮춘 자세로, 낮음의 자세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되도록이면 제 자랑은 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둘째가 아니고 여기 셋째네.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둘째라는데 셋째예요. 카페 홍보에서 책 광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책에다가 제가 판 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먹는데 사용하고 어디 땅 사는데 사용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저를 아신 분, 저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저 이 책 팔거나 제가 강의에서 벌거나 뭐고 또 투자도 저도 가끔 하니까 이렇게 해서 번 돈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이거 뭐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중국에 가서 나무 심었어요. 미얀마에 가서 직업학교 줘줬어요. 이번에 미얀마 그 어렵고 그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물품을 한 컨테이너 20피트 한 컨테이너 약 3천여만 원어치를 제가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6월 29일 날인가 오늘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6월 29일 날인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대사님 모시고, 대사님이 저 대신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대사님이 미얀마 정부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기증하는 기증식을 갖습니다. 저한테다 이 글 쓰신 분, 여러분 그거 하나 여러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봉사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한테다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얘기는 하시지 마세요. 이게 중국의 그 유명한 신화사 통신에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신화사 통신에 제 2번이나 보도됐어요. 여러분들 저 중국에 가면은 CCTV 있는 거 아시죠? 채널 몇 번까지는 제가 7번에 나온 장본입니다. 바로 이때 이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나무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준다고 해서 2011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감사의 표시로 환경대상,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대상 받은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게 고비 사막에다가 제가 나무 심은 이게 그 자료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불도저가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래사장에다가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여길 20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전부 책도 팔고 강의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미얀마에다가 지어준 직업학교입니다. 그 돈도 없어서 직업학교를 지어줬어요. 직업학교를 지어줘 놓고 1월 28일 날 저하고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조만간에 5월 달에 수치 여사님 대통령 모두 참석한 데에서 개교식을 갖기로 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영접하신 분이 표민태인 양권 주지사예요. 이 양반이 여기에다가 임시로 코로나 병원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 6월 29일 날 저희 미얀마에 있는 대사님, 저 주한 한국 대사님하고 그 다음에 표민태인 유명하신 이러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이게 보낸 겁니다. 한 컨테이너를 해서 보냈어요. 이게 책 팔아서 이 한 컨테이너 할 것 같으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잘했다라고 그래도 제가 저 지금 나이에 의해서 이거를 더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냥 기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이 별 볼 일 없으면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남의 흉을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자중을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실력이 그만큼 안 되시거나 그러면 여기서 배우세요.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론 강의를 들어가자 이게요. 자, 고독 신도시발 딱지 소송, 그 다음에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 전국 신도시마다 줄 소송,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건 전국에 수십만 가구가, 이게 한국경제 나온 거예요. 이게 5월 27일 날 날짜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현재 약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뭐냐? 원주민허금 매수자 소송이 500건이 넘어간데 전국에 500건이 아니에요. 어디냐? 평택 지원만 500건이에요. 그럼 평택만 문제예요? 그 위에 있는 동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일기 신도시 분당은 어떻게 될 거예요? 판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위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이런 땅 사지 마라. 그런 강의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동팡매기를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여러분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 여러분들 딱지 신문에 딱지라고 나왔으니까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이게 보통 입주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린벨트 입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와 같이 그린벨트가 아닌 판교는 물론 이제 그린벨트였습니다만은 분당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아니죠. 평촌도 그린벨트가 아니죠. 일산 신도시, 파주 신도시도 분명히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이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과거에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택지를 조성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령이 2014년도에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대규모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건 공공주택특별법, 옛날로 말하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는 여러분 도시개발법. 이거에 의해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과거에 뭐냐? 택촉법에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택, 협택.
생활대책용지 뭐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게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를 보통 상가딱지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특조법이 적용을 받았고 여기에선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건 전문가분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1기, 2기 신도시에선 여기야.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는 그린벨트, 아까 얘기하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 법령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딱지만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의 전전 강의에 보면은 바로 이 딱지, 이걸 집딱지라고 제가 명명을 해줬죠. 집딱지가 이제 그린벨트에서도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택, 협택 이런 생활대책 용지가 이제는 그린벨트 어디냐? 창릉 신도시, 왕숙 신도시, 교산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그 이외에 자 저기 시흥에 가면 거머지구, 그 다음에 안산에 가면 장상지구 이런 데서도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수십만 건의 뭐가 나온 거예요? 딱지가 나오게 돼.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지금 딱지 그러는데 이게 공공딱지, 이게 도로딱지, 일반 딱지, 용마루 딱지, 그 다음에 홍수딱지가 있고 농사딱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집딱지가 있다 라고 그러는 거 한 번 들어놓으시고 또 한 번 들어놓으세요. 제가 또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이택, 협택, 상가딱지라고 그러는 생활대책용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주 제가 쉽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2020년 2월 11일 날에서 2월 21일 날 이행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택지개발촉진법 간단하게 하면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파주신도시 이러한 지역에서 나와 있는 이것도 개발지역 여기서 나와 있는 이주자 택지, 소위 말해서 이택, 협택 이러한 것들도 어디도 줘라. 그린벨트로 줘라. 어디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왕숙신도시, 창릉신도시 또 아니면은 나머지 거머지구, 뭐 장상지구 이러한 데들도 지금 뭐냐면 이러한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왕창 쏟아지게 돼요. 이제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자, 지금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이와 같은 집딱지가 나온다라고 그러는 거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해놨어요. 그런데 검색어를 여러분 딱지 소송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셨어요? 딱지 소송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떠요. 고덕신도시발 딱지 소송 전국 수십만 가구가 타켓에 걸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 수도권 신도시마다 출 소송이야. 평택 고덕신도시 대규모 소송전으로 민심 흉유. 그 다음에 신도시 바람 현장을 가다 신도시에 보는 딱지 전매 무효. 들불처럼 지금 얘기하면 활활 펴는 거예요. 번지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 딱지 소송 무효. 사회적 무리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게 최근에 보면 6월 10일까지 언제서부터 지난 5월 22일, 22일, 23일서부터 바로 이 소송들이, 이와 같은 기사들이 왕창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를 갖다가 우선은 간략하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얘기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이제 요거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할 수 없어요. 딱지는 왜 쉽게 얘기하다 법령 얘기가 나오냐 그러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설명하는데 더 이상 쉽게 해드릴 수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한 번만 전매해라 이거예요. 어디냐? 사업 시행자가 누구야? 대부분 LH 아니야? LH 입회하에서 한 번만 거래해라. 그러면 2번 거래하면 뭐야?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3번 거래 불법, 10번 거래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불법을 지금 얘기한 대법에서 위헌이 지금 얘기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계약 자체가 뭔가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세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2년도, 지금은 명의신탁 안 하죠. 명의신탁, 소위 말해서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불법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두 번째, 1992년도 그린벨트, 요새 많이 나오죠. 장기 밀집행 시설에서 도로도 폐지하고 공원도 매수해주고 뭐 해준다라고 그러죠. 이게 위헌 판결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판결이 뭐냐면 지난 2019년도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와놨던 거죠. 이걸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2017년도에 나오고 2019년도 두 번 대법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법원 판결 2017년 판결을 보면 17-222-153인데 여기는 특지개발촉진법 제19조 2항 특지개발 촉진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해서 시행자와 이주자, 간단하게 하면은 시행자와 이주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LH하고 그 다음에 전매로 산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을 전에 시행자의 LH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무효야. 이것만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원주민이 있어요. 전매해서 5차까지 전매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면서 무효. 그런데 그 무효가 아니야. 둘이서 원주민하고 5차 매입자하고 LH에 같이 갔어요. 도장 찍었어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났는데 원주민이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5천만 원에 팔았는데 5억이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효다 이거야. 이 계약이. 이 계약 무효가 2019년 10월 달에 이게 대법에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어디서나 고덕신도시에서 터진 거예요. 평택. 그러다 보니까 고덕신도시에서만 지금 자그마치 저 평택 지원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수원지법에 평택 지원이 있는 여기에서 얼마냐? 500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500건입니다. 평택에서만. 전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후에 올라오죠. 동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위에 올라와요. 판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기에 지금 분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수십만 건이라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뭘 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개업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을 이 방송 듣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지금서부터 뭐냐면은 그럼 분당 신도시에 가서 일산 신도시에 가서 아파트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점포주택이라는 거 있죠. 단독주택이 있죠.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게 이택 협택 아니에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계 자료를 보면은 10%만 합법적이야. 10%만 원주민 거든가 한 번 거래된 거예요.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이상 거래된 거예요. 아까 봤죠? 한 번 이상 넘어가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그게. 그리고 2번인데 이게 뭐냐면 쭉 넘어가다가 그러면 또 LH 입회하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매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지금 2,000건 중에 약 200건만 정상적이고 90%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웬만한 뭐 유명한 법무사무실에는 수백 건이 지금 접수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문지상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수십만 건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요.
고덕신도시에서만 520만 평이 사는 2천여 개 딱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래 전매된 거는 10%. 어느 중개업소는 100개를 거래했다고 자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저희 대학의 제자님들 같은 경우 중개업을 하시는 제자님들 지금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는 기말고사 이제 지금 보고 방학을 어제 오늘 한 분이 왔는데 아직 교수님 저 강의 저희 그 과목은 그 시험 아직 안 치렀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해가지고 이제 볼 기회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그런 거 중개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딱지는 7번이나 전매가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고덕에서 시상된 건이 고덕 자체 평택만 지금 500건인데 한 달 전서부터 서서히 광교로 위례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 고양시 수색에 있는 향동,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검단지구, 그 다음에 부산의 명지지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한 데는 기한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보통 얘기하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 되는 분들이 돈 필요하네 이러면 소송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개발한 지가 10년이 지난 광교 2기 신도시서부터도 소송이 되어 있고 소송에 걸렸다 이거요. 조만간에 1기 신도시까지 번지지 않는 데는 그러한 누가 답을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수십만 가구가 다시 한번 아파트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도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점포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송에 걸린다는 얘기가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요즘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나 계약이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니 소유권을 다시 원주민한테 돌려줘라 이게. 그럼 기존 주택은 어떻게 하나 철거해라. 그래서 지금 평택지원이나 몇 군데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철거 소송서부터 먼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저거 합의하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세워진 건물은 철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소유자에게 또 대출을 해준 또 은행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여지껏 현재까지 일어난 부동산의 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저 책 판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온 김에 이제 뭐 더 좀 잘 됐습니다. 이 책이 지금 얘기하는 3,100건의 정보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전부 400쪽이에요. 400쪽에 지금 3,100건의 자료가 들어가는데 무게가 2kg입니다. 엄청납니다. 저거를 구입을 하시는 분이 20만 원입니다. 구입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지금 사무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실비만 매고 현재 10,000원뿐이 안 받습니다. 복사비도 안 돼요. 이것만 받고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2020 토지총람 인생역전 뭐 잘하시 뭐 여기 와보시면 아시지만 저 때문에 뭐 수백억을 아직 수천억을 번 제자는 없습니다. 뭐 지금 수백억을 번 제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돈을 버신 제자들이 저를 교수님 이런 거 하세요. 교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됐는데 라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좋은 일 했으니까 또 그만큼 복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오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환영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컨설팅 회사, 부동산 경매법인들,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운영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정보만 캐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 오시지 마셔요. 일반 국민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인생 역전, 다 인생 역전은 안 되지만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인생 역전 해드릴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저희들 총남 모임에서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61편 예고예요. 자, 저가 뭘 강의하는가 이제 봐보세요. 1순위 남양주 분석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주변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건가? 별내와 산호, 다산과 양정 그 외에 많죠. 이제 그냥 평내라든가 뭐 평내가 있으니까는 평내라든가 마석이라든가 또 이러한 지역들은 어떻게 갈 건가? 서열 변화를 아주 쉽게 예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GTX에 의해서 이제 또 도시철도 6호선과 9호선에 의해서 기존의 주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토지 쪽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3순위에서 자 이거 여러분들 요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린벨트 앞으로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줄 것이 그린벨트 훼손지예요. 여러분들 검색어로 또 훼손지 한번 쳐보세요. 훼손지라고 한번 쳐봐 보시면 이거 금년 말까지 자 여기는 훼손지와 비훼손지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훼손지는 원래 밀집 훼손지, 그 다음에 흩어진 훼손지, 그 다음에 비훼손지로 나누는데 이런 훼손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그린벨트 토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내년서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커다랗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견하는 걸 보세요. 4순위는 뭐냐면 왕숙 신도시와 나올 주택딱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앞으로 딱지들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5순위는 수도권 내부에서 제2외곽과 98번 그 다음에 화도에서 이제 마석이죠. 마석에서 이제 어디냐 수동까지의 이제 추계 계통에 의해서 가장 낮은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수동 쪽이죠. 수동 쪽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그 영향은 어떤 내용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얘기해드리고 6순위는 토지보상금은 그럼 과연 남양주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외부는 가평으로 갈지 양평으로 갈지 포천으로 갈지 철원으로 갈지 화천으로 갈지 구리로 갈지 서울로 갈지 그거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거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개괄적으로 해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이게 총남 모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총남 모임에 오시면은 이러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다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황막사 카페가 있어요. 다움에 꼭 가셔야 됩니다. 네이버 아니고 다움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감명 깊은 게 아주 굉장히 어렵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입니다.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되냐?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제가 70평생을 살아왔어도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 여러분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자식들도 잘 됐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을 받는 다움에 오셔서 바로 뭐냐면 다움에 오셔서 카페에 황막사라고 그러는 거 황막사를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황막사에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